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학 통계 시즌3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 두 번째 챕터 2-1 챕터 이번 시간에는 T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T검정 중에서도 독립집단 T검정 그러니까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제 뭐 집단이 두 개일 때만 사용하다기보다는 뭐 여러 개 집단들 중에서 각각 두 개씩 비교할 때도 이 T검정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독립집단 T검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불러보겠습니다. 샘플 데이터 파이널 요거를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집단이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성별이랑 학위 과정이 아마 집단이 두 개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메일이랑 피메일 이렇게 되어 있고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석사, 박사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집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변수만 T 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1학기랑 3학기를 비교하고 2학기랑 4학기를 비교하고 한 1, 2학기, 뭐 3, 4학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학기를 비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변수를 설정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분석 창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검정, 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비교,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 요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돼요.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얘를 빼면은 되나? 네, 없어지기 때문에 자, 분석에서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SPSS를 사용할 때 창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 창이 커져요.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최근은 아니지만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창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를. 시원시원하게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집단 변수 부분 있죠? 요 집단 변수 부분에 요 화살표가 있는데 요 화살표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성별을 요걸 눌러주게 되면 성별이 되면서 물음표가 생겨요. 물음표. 지금 물음표라고 됐죠? 왜 물음표가 생기냐면 집단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아니, 그냥 집단 두 개로 1, 2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정의를 해줘야 되냐? 왜 이게 이 집단 정의를 해주냐면, 자, 우리가 성별을 빼고 학기를 넣어볼게요. 우리가 학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1은 1학기고, 2는 2학기고, 3은 3학기고, 4는 4학기로 코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을 1학기랑 3학기랑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1, 3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는 성별을 비교 먼저를 한번 해볼게요. 성별을 지우개 어딨니? 성별을 먼저 넣고, 자, 성별이 집단 1은 1로 코딩이 되어 있고 집단 2는 2로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 꼭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단 1을 여성으로 하고 집단 2를 남성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단 지정을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어떤 변수를 갖다가 싸그리다 집어 넣어 볼게요. 싸그리다 집어 넣어 보고 얘네들을 갖다 옵션을 그러면은 뭐 실내 구간 95%고 분석별 걸침값 제외 같은 경우 미싱이 있는 것들이 이제 제거하냐 제거하지 않냐 이런 걸 설정하는 겁니다. T검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뭘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집단 변수만 설정을 하고 검정 변수가 뭐냐면 검정 변수가 검정 변수가 종속 변수 아이고 얘는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는구나.
얘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 있나? 얘가 그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작아서 좀 그렇긴 하네요. 얘가 독립 변수고, 그 다음에 검정 변수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어쨌든 요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집단 통계량 요게 뭐냐면 이제 기술 통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독립표본 검정이 뭐냐면 T검정 결과예요. 여기 T검정 결과고, 아이고, 여기 화면이 같이 움직이네.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기술통계 결과고, T검정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냐, 결과를. 자, 우리가 결과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창이랑 같이 보면 돼요. 교수님 뵙기, 우리가 이제 여성을 집단 1로 뭐 하고 남성을 집단 2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M이랑 F가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교수님 뵙기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7.983 이게 나왔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7.975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리고 T검정 결과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될, 이게 또 자글거려. 신경 쓰지 마세요. 간단한, 뭐, 단순한 오류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나오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집단을 비교할 때, 뭐가 중요해요? 집단을 비교할 때, 이 집단이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 집단이면 안 돼요. 왜냐면 동등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레빈의 등분산 검정에서 이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0.05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레빈의 등분산 검정 같은 경우에는 영가설 검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가설이 수용이 돼야지만 어떻게 된다? 영가설이 수용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사전 비교를 할 때 사전에 이 집단들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걸 왜 하냐면 다시 얘기하면 A 집단하고 B 집단을 갖다가 각각 그 어디 파퓰레이션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을 때 이 두 집단이 원래부터 차이가 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부터 차이가 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 차이가 나는 집단이면은 집단 간 차이가 우리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는 의미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등한 상태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집단의 종속 변수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야지만 뭐 교수님 뵙기라든지 논문의 질이라든지 선행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가려나 모르겠네. 아,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 어쨌든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갖다가 좀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만 보는 거잖아요. 유의 확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얘가 0.05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제 0.05보다 작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집단을 구성하기 이전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검정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한 결과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결과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 검정을 했을 때 이게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 얘가 유의확률 레빈의 등분산 검정에서 0.0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보고해야 되냐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값을 보고를 해야 돼요. 뭐 그게 이제 애초에 차이가 나는 집단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유도가 소수점으로 나오게 돼요.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보면 등분산을 만족했을 때 결과값을 내는 게 통계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뭐 등분산이 만족된다, 만족되지 않는다를 갖다가 보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연구 윤리상 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요 등분산을 가정했느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느냐를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 분석 결과들을 봤을 땐 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전부 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등분산이 가정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번으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요 유의 확률 양측이에요. 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때요? 전부 다 0.05보다 다 커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남녀의 차이는 모든 변수를 통틀어서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슬프죠. 유의한 결과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분석을 다시 눌러서 평균 비교, 독립품 t 검정 들어가고 자, 성별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학위 과정을 볼게요. 학위 과정을 집단 정의를 뭐 1번이랑 2번 놓고 확인을 누르면 또 분석 결과 나왔죠. 그때는 자 여기 보면은 자 1번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레빈의 등분산 검정했을 때 얘는 지금 0.05보다 작아. 얘도 0.05보다 작고 얘도 0.05보다 작고 얘도 0.05보다 작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의 값을 결과에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사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제가 임의로 만든 값이기 때문에 등분산을 가정한 값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값이 뭐 자유도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유의 확률 값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등분산을 가정한 값에서 유의 확률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레빈 등분산 검정이 뭐 0.0보다 작아져서 요 연가설이 이제 기각이 돼서 이 연가설이 기각이 된다면은 이 두 집단은 이전에 차이가 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값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값이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022가 나오면은 얘는 유의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결과를 기술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PSS가 좋은 게 뭐냐면 얘를 갖다 엑셀에다 그냥 갖다 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 표를 갖다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집단 통계량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독립표본 검정 그 다음에 계속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집단 통계량과 여기 보면은 4개가 선택이 됐죠? 되나? 여기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얘를 갖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눌러요. 복사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엑셀로 갈 거예요. 자, 엑셀로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다 데이터들이 입력이 됩니다. SPSS에서 이제 바로 오게 되면 지금 제일 윗칸 같은 경우에는 셀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셀 병합을 풀어줄 거예요. 셀 병합을 풀어주고
지금 소수점 자리가 막 넷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많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뭘로 맞춰줄 거냐면 다 소수점 두째 자리가,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두째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우리가 보고를 해요.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쭉 클릭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영어로 돼 있어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 엑셀 같은 경우에 셀 서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셀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얘네를 숫자로 지정해주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소수점 두째 자리가 바뀌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잘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엑셀이 좋은 게 뭐냐면은 표가 이미 이게 스프레드시트 형태이기 때문에 표가 이미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뭐 한글이나 뭐 아니면 워드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표를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공이나 아니면은 뭐 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주로 한글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글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쭉 뭐 하나만 옮길게요. 번거로우니까. 자, 교수님 뵙기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표가 지금 N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써줘야 되냐면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써줘야 돼요. 그때 T 값하고 자유도랑 유의 수준 이렇게 세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T, 자유도, 유의 확률. 자, 요 교수님 뵙기 같은 경우에는 레비는 등분산 검정에서 그 등분산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윗줄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요건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결과가 안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걸 갖다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결과가 안 나온 거고, 결과가 나온 거는 학위 과정에서 지금 교수님 뵙기 요거를 쭉 복사를 해서 같이 볼게요. 이건 성별에 따른 거고, 이건 학위 과정에 따른 거고, 그리고 요 통계량에서 T 자유도 유의 확률, 얘도 지금 교수님 뵙기는 유의 확률이 0.0보다 크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이 되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주게 돼요. 어이? 잘못 붙였다. 위에 있는 거 갖다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뭐가 복사가 된 거지? 뭐 아무튼 그래서 T 값하고 자유도랑 유의 확률 요거를 이제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글로 옮길 거예요. 한글로 옮길 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 제 얼굴로 가리네요. 한글로 옮길 때는 요 밑에 한 칸 있죠. 요 윗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옮기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영어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N, SD, T, 자유도는 이제 DF, 뭐 자유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글에다가 붙여주는데, 저는 꼭 요 밑에 한 칸 있죠. 요 한 칸을 더
붙여갖고 복사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면 이렇게 p 땡땡 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써주기 위해서 옮겨줍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상하게 갖다 붙긴 해요. 이상하게 갖다 붙긴 한데 얘도 옮겨줄게요. 이상하게 갖다 붙긴 한데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신명조로 하는데 저는 나눔 명조가 좋아요. 그리고 글자체도 이제 포인트도 보통 한 10포인트 정도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도 까만색으로. 이걸 내가 왜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중간 정렬을 이제 다 해주고 이런 어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셀서식 복사로 전부 다 이제 뚫어주게 되고 선도 다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표를 그릴 때 가장 위에 칸은 굵기는 0.3mm로 색은 까만색으로 맨 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n이 아니라 m이구나. 평균 맨 끝하고 맨 아래는 이제 비워주게 되죠. 0.3mm로 까만색으로 왜 안되지? 0.3mm로 까만색으로 위에 거 요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요 맨 아래 칸은 이제 한 칸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 칸으로 만들어 주고 줄여줘요. 이거 위는 동기량이기 때문에 이탈릭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합쳐주고 교수님 맵기라는 변수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사례수가 나오고 평균이 나오고 각각의 표준 편차 나오고 요 t값하고 자유도랑 df랑 이런 것들은 한 칸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t검증 결과가 이제 완료가 우리가 표를 완전히 만든 거예요. 자, 캡션 넣고 표 위치는 개체 속성으로 요 위쪽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표 제목은 성별에 따른 교수님 맵기의 T 독립 집단 T 검정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표 제목을 넣어주면 되겠죠. 아직 녹색이 계속 거슬리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밑에 것도 형식이 똑같잖아요. 형식이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먼저 얘를 복사한 거를 붙여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자, 요 수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전에 셀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붙여넣을 때 내용만 덮어쓰기로 붙이면 딱 돼요. 자, 글자는 Alt C를 눌러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복사 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은 뭔가 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시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지우면 아이고 왜 얘가 지워졌어. 이렇게 지우면 여기는 성별이 아니라 학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학위 과정에 따른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기술 통계 부분과 검정 통계 부분 표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P는 앞에 있는 0은 지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 T검증 결과 독립집단 T검증 결과를 갖다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할 때는 좀 키울게요. 페이지를 성별에 따른 교수님 뵙기의 차이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님 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제 그 통계량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t는 0.125 df는 514 그 다음에 p는 그러니까 이렇게 0.05보다 클 때는 실제 p 값을 써줍니다. 0.90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이탈릭으로 바꾸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요거 빼먹었네.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별 하나는 아이고 이게 꼭 한글은 영어 그 다음에 .01 세 개는 .001 요것도 다시 이렇게 해주면 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학생의 평균과 그 표준 편차도 써줘야 되죠. 은 7.99 하고 SD는 1.22 이것도 이제 복사해서 똑같이 1.98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T 검증 결과를 갖다가 쓰게 되는 거예요. 일일이 보여주는 게 조금 시간이 좀 소비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쓰는 과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위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갖다 붙일게요. 이건 성별이 아니라 뭐야, 저기 그 차이검 분석 결과 교수님 뵙기는 여기는 이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낮다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석사 과정은 7.82 그리고 표준 편차는 16, 박사 과정은 8.14 그 다음에 1.25 그리고 t는 마이너스 3.06 26 이고 자유도는 똑같고 p는 어떻게 돼요? 뭐보다 작아요? 0 1보다 작게 나오게 되죠. 오늘따라 굉장히 이게 녹색 이런 게 나왔고 되게 거슬리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 나오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제 유의한 차이가 난 경우에는 요거에다가 구체적으로 박사 과정이 석사 과정 집단이 집단 굳이 안 쓰는, 박사 과정이 석사 과정보다 교수님 뵙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똑같이 나타났다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이렇게 이제 쓰면은 통계치에 대한 기술과 어떤 의미적 기술 이렇게 두 가지 다 쓰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T검증 했을 때 표를 만들고 결과 분석하고 이제 기술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표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면 되고, 요게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다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나타났다가 입에 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T검증에 대한 결과 분석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따로 분석을 하면서 기술하는 것도 연습을 해 봐야 돼요. 기술하는 것도 연습을 해 보아야지만 익숙해지고, 요게 처음 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별에 따른 교수님 몇 개 하고 학위 과정에 따른 교수님 몇 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사해서 붙여놨죠. 뭐 요게 이제 꼼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통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요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분석을 하든지 간에 그 여러분들이 한 연구는 누군가가 이미 다 했던 어떤 그 통계 분석 방법 같은 게 여러분들이 새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용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쓰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팁을 알게 되는 게, 내가 만약에 T검정을 사용을 해서 논문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T검정을 사용한 논문을 갖다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T검정의 결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이 남녀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조금만 앉아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집단, A 집단, B 집단을 갖다가 이들의 차이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두 집단을 그 차이 검증하는 논문을 찾아서 거기서 결과 분석을 어떻게 했고, 기술을 어떻게 했고, 표를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속한 랩에서, 여러분들 선배가 한 분석 방법들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논문 쓰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출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본 것들을 기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어렵게 느껴지죠.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만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반복하다 보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T검증에 대해서 요거 하나 안 보여줬구나. 분석회 할 때 평균 비교 독립해본 T검정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게 왜 클릭 안 되니? 얘를 빼고 학기를 넣어 볼게요. 학기를 넣었을 때 1하고 3으로 하게 되면은 분석이 어떻게 되면 1학기랑 3학기랑 비교가 되죠.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독립해본 T검정에서 이 집단 정의를 1하고 4를 하게 되면 1학기랑 4학기랑 비교가 돼요. 요건 이제 1학기 4학기랑 코딩 된 게 아마 사례수가 조금 그 코딩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별로 비교를 1학기 4학기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독립형 T검정에서 집단 정의에서 뭐 3학기하고 4학기 이렇게 하면은 다 유효확률이 다 1 찍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건 다 똑같게 나오네. 이건 결과를 쓸 수가 없겠다, 이거는. 다 동일하게 나와버리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학기로는 연습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그 학기 말고 석사 박사하고 지금 뭐 남학생 여학생 같은 경우 유의한 차이가 안 나오니까 여기 석사 박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독립부분 T검정을 요걸로 연습을 해 보면은 뭐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그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부분 T검정을 연습할 수 있는 괜찮은 그 연습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게 해 봅니다, 저는. 자, 아무튼 뭐 짧진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독립품 T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